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철저한 현실과 조건 속에서 만들어지는 균형일까요? 65세의 박영수 씨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몇 해. 그는 분당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직 후 이어진 일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한 일상 속에서 흘러갔고 저녁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순간은 그에게 가장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의 소개로 최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혜진 씨는 55세의 세련된 여성으로 이혼 후에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온 인물이었습니다. 압구정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녀는 밝고 솔직한 성격으로 영수 씨에게 새로운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점차 끌렸습니다. 영수 씨는 혜진 씨의 당당한 태도와 긍정적인 에너지에 반했고, 혜진 씨는 영수 씨의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성품에 호감을.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결혼이라는 단어가 대화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이번에는 신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저는 이번 결혼이 정말 성공적이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과거 결혼에 실패해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 전에 6개월간 생활 방식을 검증하기 위해 동거하는 것. 두 번째, 결혼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압구정으로 이사하는 것. 세 번째, 연금 통장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경제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네 번째, 간병비와 병원비를 책임지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다섯 번째, 자녀와 상속 문제를 미리 명확히 정리하는 것. 여섯 번째, 결혼 후에도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는 것. 이 조건들은 그녀의 경험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요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도 무거운 요구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조건으로 만들어진 관계일까? 그는 마음속에서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현실적인 조건들이 더해질 때 우리는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조건, 그리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노년의 지혜로 더 나은 삶을 원하신다면 행복과 지혜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큰 응원이 됩니다. 이제 박영수 씨와 최혜진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여느 때처럼 단정한 차림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최혜진 씨와의 만남은 그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녀와의 대화는 늘 흥미롭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혜진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한 며칠 전의 말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혜진 씨는 변함없이 세련된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친근한 태도는 언제나 영수 씨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두 사람은 근황을 나누며 여느 때처럼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혜진 씨의 표정이 점차 진지해졌습니다. 영수 씨, 오늘은 우리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당신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할 게 있어요. 우리 관계가 진지해지고 있는 만큼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공동 계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각자 2천만 원씩 넣고 그 계좌를 통해 여러 가지 필요한 지출을 함께 계획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믿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젊은이들도 데이트 공동 비용을 이런 식으로 관리한대요. 영수 씨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런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사랑과 신뢰를 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혜진 씨,
공동 계좌를 만든다는 건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하지만 저는 이런 방법이 조금 낯설어요. 꼭 돈으로 신뢰를 증명할 수 있는 걸까요? 혜진 씨는 그의 반응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런 제안이 당신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려. 하지만 제가 이런 걸 제안한 이유는 과거에 경제적으로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서예요.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는 과거 친구 이정우 씨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정우 씨는 재혼을 준비하며 상대방의 요구로 공동계좌를 만들었지만 몇 달 후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내 마음을 가져갔다는 게 더 허망했지. 그리 큰 돈이 아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어. 정우 씨는 그때의 경험을 회상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때 정우 씨의 이야기를 그저 극단적인 예로만 들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딸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이 조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신뢰는 꼭 돈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사랑이란 서로를 믿고 시간을 통해 쌓아가는 거잖아요. 순수해 보이지 않아요. 혜진 씨는 그게 우리가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하더구나. 딸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그분과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쌓을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다음 만남에서 그는 그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 씨, 제가 당신의 제안을 깊이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왜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뢰를 돈으로 증명한다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져요. 혹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신뢰를 쌓아갈 방법은 없을까요? 혜진 씨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당신의 입장을 이해해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도 제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저도 기꺼이 동의할게요. 그녀의 말에 영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조건은 두 사람에게 사랑과 현실의 경계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첫 번째 고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조건들은 더 큰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영수 씨와 최혜진 씨는 주말 저녁 압구정에 있는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혜진 씨가 추천한 이곳은 그녀가 평소 자주 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도시적인 분위기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사는 분당의 조용한 환경과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그를 반겼습니다. 영수 씨, 여긴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분위기가 참 좋죠? 정말 멋진 곳이네요. 분당에서 보는 풍경과는 많이 다르지만 이곳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황을 나누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 씨, 오늘은 우리가 결혼 후 어디에서 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결혼 후에요. 영수 씨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압구정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곳은 제 공방도 가깝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주 열리는 곳이에요. 저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죠. 그녀의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녀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당에서의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로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진 씨, 압구정이 당신에게 중요한 곳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분당도 제게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많은 추억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닐 것 같아요. 혜진 씨는 잠시 침묵하며 그의 말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수 씨,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분당이 당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네요.
하지만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제가 압구정에 계속 머물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그곳이 제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안정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합리적이었고 영수 씨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이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과거 친구 김철민 씨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철민 씨는 재혼 후 아내의 요구로 자신이 살던 지방의 전원주택을 팔고 서울로 이사했었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지. 그런데 새로운 곳에서는 내 자리가 없더라고. 모든 게 그녀의 방식대로 흘러갔고 결국 난 손님이 된 기분이었어. 철민 씨의 이야기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과연 자신도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딸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딸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 압구정은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새 출발하는 의미로 생각한다면요. 하지만 아빠가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지. 나는 그게 걱정이야. 내가 그곳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혜진 씨와 다시 상의해 보세요. 꼭 압구정이 아니더라도 두 분이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다음 만남에서 그는 그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 씨, 압구정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분당이 그런 의미를 가진 곳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이런 감정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당신의 입장을 이해해요. 사실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 걸지도 몰라요. 우리 둘 모두에게 새로운 출발이 될 만한 곳을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영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 터전은 단순히 집의 위치를 넘어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을 통합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압구정이라는 공간이 최혜진 씨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만큼 박영수 씨의 분당도 그에게는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타협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그들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들에게 닥쳐올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을 다룰 것입니다. 일주일 후 박영수 씨는 최혜진 씨와의 만남을 앞두고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조건 이야기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지만 오늘 나눌 이야기가 또다시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혜진 씨는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하며 따뜻한 음료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친근한 태도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영수 씨는 그녀의 눈빛이 한층 더 진지해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수 씨, 오늘은 제가 우리 관계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요. 말씀해 보세요. 결혼 전에 우리가 6개월 정도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동거를 통해 서로의 생활 방식을 경험해보면 결혼 후의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잖아요. 혜진 씨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서로의 생활 방식을 확인하는 건 필요한 과정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영수 씨는 마음속에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혜진 씨, 동거라는 방식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낯설게 느껴지네요. 그녀는 그의 반응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영수 씨, 저도 이런 제안을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의 결혼 생활에서 큰 갈등이 생긴 이유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중하게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영수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고등학교 친구 이성우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성우 씨는 몇 년 전 재혼을 준비하며 상대방과 동거를 했지만 그 과정이 기대와는 달리 불편함의 연속이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이해하자는 취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았어.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평가 대상이 되더라고. 결국 작은 갈등이 쌓여서 관계가 무너졌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영수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동거라는 방식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까? 아니면 더 큰 갈등을 불러오게 될까? 며칠 뒤 그는 딸과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딸은 신중히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동거라는 방식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해요. 그 전에 서로의 생활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히려 너무 다행 아닐까요? 오히려 너무 합리적인 솔루션이죠. 사회적 편견이 힘들긴 하겠지만 저는 찬성이에요. 영수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혜진 씨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 조건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그는 그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의 제안을 고민해 봤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는 당신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거라는 방법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낯설게 느끼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상의해서 이 방법을 조율하면 좋겠어요. 혜진 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 씨,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저도 동거가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다른 방법도 있다면 기꺼이 동의할게요. 그녀의 말에 영수 씨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라는 조건을 단순히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대신 서로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며 관계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보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거라는 특정 방식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수 씨와 최혜진 씨는 이 과제를 통해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갔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들이 마주할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을 다룹니다. 박영수 씨와 최혜진 씨는 고급 한식당에서 만나 저녁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부드러운 조명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는 듯 했지만 혜진 씨는 오늘 해야 할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 씨, 오늘은 우리가 조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봤으면 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혜진 씨, 중요한 이야기라면 언제든 들어볼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결혼 후 언젠가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특히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문제로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병원비를 두고 형제자매들 간에 의견이 갈렸고 결국 그 갈등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저는 그런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병비와 병원비에 대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영수 씨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혜진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그녀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혜진 씨, 병원비와 간병비를 미리 정리한다는 생각 자체는 합리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라는 형식이 우리 관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혜진 씨는 그의 반응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런 제안이 당신에게는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려. 하지만 재혼이라는 상황에서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오래된 친구 박상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상준 씨는 몇 년 전 재혼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그때 배운 건 이런 문제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확실히 정리해두는 게 필요해. 그런데 계약서까지 써야 할까? 나중에 그게 우리 관계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나도 그 부분이 걱정됐었지.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합리적인 계약서를 작성했어. 단,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중심으로 만들었지. 그 과정에서 우리 둘 다 조금 더 신뢰를 갖게 됐어. 영수 씨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생길 갈등을 줄이는 데는 분명히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혜진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히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 씨, 지난번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해요. 다만 계약서라는 방식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녀는 그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혜진 씨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 씨, 당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저도 계약서를 제안한 이유는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믿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저도 기꺼이 동의할게요. 두 사람은 후에 법률 전문가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간병비와 병원비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뢰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간병비와 병원비 문제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계약서는 두 사람의 합의를 반영한 결과물이었고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여정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박영수 씨와 최혜진 씨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미리 논의하고 대비하는 것은 재혼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더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들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지만 함께 슬기롭게 선택한 길에 대해 다룹니다. 박영수 씨와 최혜진 씨는 이번에는 중립적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는 두 사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데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 문제와 상속 계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식사 중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수 씨,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당신의 자녀분들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영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이야기든 솔직히 나눠봅시다. 영수 씨, 저는 결혼 후에도 제 아들과 당신의 자녀가 서로 존중하며 잘 지냈으면 해요. 하지만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미리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혜진 씨는 자신의 상황을 덧붙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에게는 30대 초반의 아들이 하나 있었고 영수 씨에게는 결혼한 딸과 대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거나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혜진 씨는 상속 문제로 인해 자녀들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제 재산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분들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재산을 받는 게 맞겠죠. 이런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영수 씨는 혜진 씨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딸과 아들이 그동안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혜진 씨의 제안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 이런 문제는 미리 논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상속 문제를 문서화하는 건 저에겐 조금 생소하게 느껴져요. 혜진 씨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과거에 비슷한 갈등을 겪었던 경험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로 형제자매 간에 큰 다툼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래요. 그날 밤 영수 씨는 오랜 친구 정성민 씨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정성민 씨는 재혼 후 2명의 자녀를 둔 아내와 상속 계획을 명확히 세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영수야, 나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 아내와 나는 각자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걸 원칙으로 했지. 그리고 서로의 재정적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했어. 그게 오히려 우리 둘 다 마음 편하게 만들더라고. 유언장이라 나도 그걸 고려해 봐야겠구나. 하지만 그게 너무 감정적으로 냉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아니야, 오히려 그게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 우리 둘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뢰가 더 깊어졌어. 영수 씨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그는 혜진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자녀 문제와 상속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 제가 지난번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면 우리 자녀들도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혜진 씨는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 씨,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우리 관계를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두 사람은 곧 변호사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각자의 재산과 상속 계획을 문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자녀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두 사람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영수 씨와 최혜진 씨는 자녀 문제와 상속 계획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더욱 이해하고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들이 직면한 마지막 갈등을 다룹니다. 박영수 씨는 이번 만남에서 혜진 씨가 꺼낼 주제가 무엇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전에 슬쩍 이야기했던 결혼 후에도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자는 조건이 오늘 대화의 중심이 될 것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혜진 씨의 환한 미소가 그를 반겼습니다. 따뜻한 차를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한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 씨, 오늘은 우리가 결혼 후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물론이죠. 말씀해 보세요. 영수 씨, 저는 결혼 후에도 각자의 방을 따로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갑자기 누군가와 한 공간에서 계속 지내는 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녀는 과거의 경험을 덧붙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전 결혼 생활에서는 항상 누군가와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자의 공간을 갖는 게 서로를 더 존중하고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수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서로를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혜진 씨의 제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혜진 씨, 저는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같은 방을 쓰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혼자만의 시간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혜진 씨는 그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
각자의 방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함으로써 관계가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영수 씨는 친구 정성민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성민아, 결혼 후에도 각자의 방을 따로 쓰자는 얘기를 들었어. 솔직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정성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영수야, 나도 처음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낯설게 느껴졌지. 하지만 지금은 따로 방을 쓰는 게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 서로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면 갈등이 훨씬 줄어들더라고.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진짜 부부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봐 걱정돼. 그건 너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달려 있어. 각자의 공간을 갖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아니야. 오히려 더 자주 서로를 존중하게 될 수도 있어. 며칠 뒤 영수 씨는 혜진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이야기하며 그녀의 제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의 제안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각자의 방을 갖더라도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어요. 혜진 씨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 씨, 저도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방은 개인적인 시간을 위한 것이지 우리가 멀어지자는 뜻은 아니니까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각자의 방을 유지하되 그 외의 시간은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 방식은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박영수 씨와 최혜진 씨는 각자의 독립된 공간이라는 문제를 통해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며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경험을 통해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갔습니다. 박영수 씨와 최혜진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성과 여성이 재혼을 고민하는 사례를 넘어 사랑과 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복잡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혜진 씨의 6가지 조건은 그녀의 과거 경험과 신중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영수 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미래를 더욱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은 영수 씨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들이었죠. 결혼 전에 6개월간의 동거를 통해 생활습관 검증, 공동계좌, 압구정으로의 이사, 간병비와 병원비 의무 계약, 자녀와 상속 문제 정리, 그리고 각자의 독립된 공간 유지 모든 조건들은 한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수 씨는 혜진 씨의 조건들을 하나씩 고민하며 그녀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수용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현실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분명히 관계의 시작점이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서로를 위한 조건이 사랑의 깊이를 더할 수도 있지만 그 조건들이 상대방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사랑은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건이 많은 사랑은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조건을 수용하는 과정 자체가 신뢰를 쌓아가는 진정한 존중의 사랑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과 관계를 돌아보고 사랑과 현실의 균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과 지혜 스튜디오에서는 이처럼 삶의 중요한 선택과 교훈을 다룹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